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잠깐 외출한다고 밖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게 손목 쪽이 먼저 간지럽더라고요. 두드러기 같은 게 오돌도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른 피부, 허벅지를 뒤덮은 울긋불긋한 두드러기. 이 두드러기들은 모두 찬바람 부는 겨울에 유독 심해지는 한랭 두드러기입니다. 한랭 두드러기는 찬 공기, 찬물, 얼음 등에 닿은 피부가 다시 더운 온도에 노출될 때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찬바람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노출 부위에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나타나죠. 하지만 한랭 두드러기에 걸리게 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이 되는데 수두같이 심하게 감염이 발생된 뒤에 이렇게 증상을 겪으시는 분도 있고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 조절 이상이 생겼을 때 약물 과민 반응 이후에 후유증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찬바람이 많이 불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한랭 두드러기가 더욱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한랭 두드러기는 물리적 자극으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물리 두드러기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물리 두드러기, 피부 묘기증과도 구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 묘기증은 피부에 가해진 자극 그대로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면 한랭 두드러기는 원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죠. 한랭 두드러기는 대부분 몇 시간 후면 사라지지만 전신이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경우엔 호흡곤란과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가면 몸이 가끔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랭 두드러기인가요? 혈관이 확장되었다가 다시 수축되었다가 다시 혈액순환이 될 때 그때도 자극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지러움이 심하지 않고 피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한랭 두드러기로 보긴 어려운 거죠. 추가로 내가 느끼는 간지러움이 한랭 두드러기 증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스 큐브 테스트입니다. 팔 안쪽에 얼음 조각을 3분에서 5분 동안 올려놓고 얼음을 얹었던 부분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한랭 두드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랭 두드러기 환자가 전체 두드러기 환자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한랭 두드러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랭 두드러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추위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내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한 20도 전후로 습도는 한 40 이상을 유지하는 환경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 마스크, 목도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피부 노출 부위를 최소화시키고 온도차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증상이 심하게 지속되면 알레르기를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불어닥치는 찬바람. 한랭 두드러기 환자들에겐 유독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올겨울 옷 따뜻하게 껴입어서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봅시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